안녕하세요. 판드쌤입니다. 오늘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은 물론 매년 수능 시험에서도 킬러 문항 중 하나로 출제되는 내용인 만큼 꼼꼼하게 학습하시고 또한 관련 수능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를 푸는 스킬도 익히시길 추천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의 분류에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을 기억해 봅시다. 일직선상에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므로 속도의 크기인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낙하, 투사된 모든 물체는 일정한 중력 가속도를 받아 운동하므로 등 가속도 운동에 가깝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포물선 운동이어서 직선 운동은 아니지만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기억나시나요? 약 9.8m/s 제곱입니다. 이제 등가속 도직선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식을 알아봅시다. 문제 풀이에 자주 쓰이는 식이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식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의 기호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가속도는 a, 물체의 처음 속도는 v0, 나중 속도는 v, 변이는 s, 속도 변화에 걸린 시간 t입니다. V0와 V처럼 같은 종류의 물리량이 변화하면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질 때 아래 첨자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첫 번째로 속도식입니다. 나중 속도 V를 구하는 식인데요. 유도 방법은 앞에서 배운 가속도 정의식을 V에 대한 식으로 변형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히 새로운 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로 쓸 수 있고 우리말로 풀었으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의 가속도와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한 것인데요. 이 식은 나중 속도가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고 특히 속도 변화량이 AT임을 의미합니다. 가속도 A가 플러스 부호이면 기울기가 양, 마이너스 부호이면 음인 1차 함수이죠. 두 번째로는 변이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속도식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해서 변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등속 직선 운동의 속력 시간 그래프 밑넓이가 이동거리인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편의상 처음 속도와 가속도가 모두 양인 그래프를 쓰면 밑넓이는 사각형과 삼각형 면적의 합이 됩니다. 아래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V0t,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T-t를 곱한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아래 칸에 유도한 공식을 적어보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또 다른 보조 공식이 있는데요. 등가속 도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했으므로 평균 속도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를 구해서 등속 직선 운동의 거속시 공식을 써봅시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평균 낸 2분의 V0 플러스 V의 t를 곱한 값도 변이가 됩니다.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식이니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이식은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표현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항인 2분의 1 AT제곱은 가속에 의해 증가 또는 감소한 변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속도가 0인 자유낙하 같은 경우 두 번째 항만 존재합니다. 마지막 식은 두 식을 연립하여 시간 t를 소거한 식입니다. 1식에서 시간에 관해 풀어쓰고 그 식을 두 번째 식의 변형식에 대입합니다. 정리해보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입니다.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는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하는데요. 가속도, 속도, 변이를 각각 시간에 대해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또한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와 음수일 때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모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처음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동일하여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처음 속도 v0로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것이고 똑바로 아래쪽으로 던진 물체의 처음 속도와 아래쪽 방향인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기에 기울기가 0인 상수함수가 됩니다. X축과 나란하게 수평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일정 시간 t가 지난 후 t까지의 밑넓이를 계산하면 at가 되는데 이 값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t초 동안 가속하여 생긴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증가량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는 두 번째 식을 유도할 때 이미 그렸었는데 첫 번째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처음 속도 v0에서 시작해서 t초 동안 가속하여 나중 속도 v가 되도록 직선 형태로 그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야 합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를 의미합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1차 함수 식이 기억나시나요? y는 ax 플러스 b식과 속도식을 비교해보세요. 이 그래프의 x축이 시간, y축이 나중 속도이므로 x자리에 시간 t, y자리에 나중 속도 v를 대입하면 기울기는 가속도 a, y 절편이 처음 속도 v0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함수식과 실제 그래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알아본 바와 같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이고 밑넓이는 변이가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변이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두 번째 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변이가 시간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이번에는 2차 함수 형태를 떠올려 봅시다. 변이 s자리에 y, 시간 t자리에 x를 넣어 2차 함수식과 비교해보면 y는 2분의 1 ax제곱 플러스 v0x 형태이고 가속도가 양수이므로 상수항이 없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모양의 2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원점을 진하게 그리면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변이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여 매우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순간 속도가 됩니다. 접선을 각 시간에 따라 그어보면 시간이 커짐에 따라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속도의 부호가 양이므로 속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그래프를 함께 보면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상수함수, 속도는 1차 함수, 변이는 2차 함수인데요. 상수함수는 0차 함수라고도 하니까 차수가 하나씩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수학 시간에 미분과 적분을 배우실 때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꼭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가속도의 부호가 음인 물체의 운동 그래프입니다. 예시로는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연직상 방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처음 던져진 속도의 방향, 즉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이므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앞의 경우와 방향을 반대로 잡았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어떤 노래가 생각나네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음의 부호이므로 다음과 같이 X축 아래쪽에 수평하게 그려야 합니다. T초까지의 밑넓이는 속도 감소량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특히 가속도가 음인 경우 분석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특성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예시로 들었던 똑바로 위로 던진 공의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위로 던진 순간부터 공은 점점 속력이 감소하다가 최고점을 찍고 방향을 바꿔 속력이 증가하면서 낙하합니다. 위쪽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위로 던진 처음 속도 v0는 양의 값이고 일정하게 감소하여 속력이 순간적으로 0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인 아래쪽 부호가 음이 되어서 그 크기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프의 기울긴 가속도는 음으로 일정해야 되므로 오른쪽 아래를 향해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중간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는데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네요. 물리적인 의미는 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인 최고점 도달 시간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점이라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죠. 아래 첨자를 사용하여 TH라고 적어봅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선을 아래쪽으로 그어서 다음과 같이 속도가 -V0가 될 때까지 그려주세요. 이제 밑넓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TH를 기준으로 삼각형이 두 개 생겼는데요.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죠? X축 위쪽 삼각형의 밑넓이, 즉 처음부터 TH까지의 변이는 양의 값이므로 처음 방향인 위쪽으로 올라간 거리이고 구체적으로는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아래쪽의 삼각형의 밑넓이는 최고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리입니다. 특히 속도가 -V0가 되었을 때 시간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ETH, 즉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가 됩니다. 이 경우는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으므로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ETH의 시간까지 변이를 계산해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이므로 더하면 0이 됩니다. 이는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동거리는 최고점 높이의 2배가 됩니다. 갔다 돌아왔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변이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전과 비슷하게 2차 함수 형태를 그려야지만 이번에는 가속도의 부호가 음수이므로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봅시다. 중간에 생기는 꼭지점이 최고점의 높이겠죠? SH 또는 대문자 H 등으로 적어봅시다. 그때의 시간은 기울기가 0인 점, 즉 속도가 0인 순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최고점 도달 시간 TH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하는 식을 풀거나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X축과 만나는 점은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변이가 0이 되는 점입니다. 그 시간은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인 ETH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그래프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변이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기울기는 가속도이고 일정합니다. 밑면적은 변이입니다. 변이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음인 경우 음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음의 변이 값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된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면적은 속도 변화량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등가속도 운동 공식과 그래프는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운동에 대한 정보를 일부만 제시하고 나머지 물리량을 공식이나 그래프를 활용해 구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빈 칸에 물리량의 기호를 적어봅시다. 이제 예제를 풀어볼까요? 4번은 ST 그래프를 다룬 문제입니다. 보기 1번은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총 거리 20을 총 시간 5초로 나누어서 4m/s 맞습니다. 2번은 속력이 일정한지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가이겠죠? 등속 직선 운동의 거리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해야 합니다. 근데 아니군요. 좀 더 정확히는 순간 속력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시간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므로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침 3번 보기가 그것을 묻고 있네요. 참고로 등가속 도직선 운동에 해당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의 함수식이 2차 함수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5번과 6번, 7번, 9번은 매우 쉬운 개념 문제이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8번을 같이 볼까요? 등가속 도직선 운동 공식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지 표시해 봅시다. 처음 속도가 2m/s이므로 V채로라고 쓰고 운동 방향 쪽 3m/s 제곱의 가속도이므로 A는 플러스 3입니다. 부호에 유의하세요. 4초 후 이동거리를 물었으므로 T는 쌓일 때 변이 S의 크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변이식을 사용하여 S는 2 곱하기 4 플러스 2분의 1 3, 4의 제곱에서 계산을 마치면 이동거리는 32m가 됩니다. 추가로 4초 후 자동차의 나중 속력을 구해볼까요? 속도식을 사용해서 V는 2 플러스 3 곱하기 4로 계산할 수 있고 14m/s가 됩니다. 방향이 변하지 않는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와 이동거리가 같고 속도의 크기와 속력이 같습니다. 이동거리를 구하는데 변이식을 쓰고 속력을 구하는데 속도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방향이 변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고3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번은 연속 촬영 사진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찍은 사진입니다. 요새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있는 경우도 보셨겠죠?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 일단 촬영 간격이 4초입니다. 시간 정보이군요. 다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하니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나 그래프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림에는 4초 간격의 위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 지점으로부터의 위치이니까 4초 간격의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뺄셈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 보기에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속도 정보 2개와 그 사이 시간 간격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 간격은 대략 4초인 것 같은데 속도 정보가 없으므로 계산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인접한 2개의 속도를 평균 속도의 개념을 이용해 직접 구해봅시다. 예를 들어 0초와 4초 사이 평속은 360m 가는데 4초 걸렸으므로 90m/s입니다. 그 다음 4초에서 8초 사이 평속은 640에서 360을 뺀 거리를 4초로 나눈 70m/s입니다. 이 두 속도를 가속도 정의식에 대입하면 70에서 90을 빼고 4초로 나눕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속된 시간을 총 시간 8초가 아닌 그 절반인 4초로 나누어야 합니다. 0초와 4초 사이 평속은 중간인 2초의 순간 속도를 의미하고 4초와 8초 사이 평속 역시 6초의 순간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고 마이너스 부호는 비행기가 감속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크기만 쓰면 5이니까 기억 보기는 틀렸네요. 니은 보기는 비행기의 처음 속력 V0를 묻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기억에서 2초일 때 순간 속력이 96초일 때 순간 속력이 70이라고 했죠. 그럼 2초 간격마다 속력이 10m/s씩 감소하는 운동인데 2초인 순간으로부터 2초 전인 0초로 가면 90보다 10이 더 큰 100m/s가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이 되겠네요. 굳이 수식을 사용한다면 처음 속도를 V0로 놓고 마이너스 5의 가속도를 받아 2초 후 나중 속도가 90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속도식을 세워서 풀면 됩니다. 디귿은 문제에서 정지할 때까지 라는 정보에 주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숫자로 제시되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데 나중 속도 V가 0이라는 정보를 준 것입니다. 정지할 때 걸린 시간이 없으므로 속도식을 사용하여 시간을 구한 다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변이식을 쓸 수도 있고 그보다는 시간 속어식을 써서 바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속도와 변이곱의 2배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준다. 기억나시죠?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5s는 0의 제곱에서 100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하면 1000m가 되고 단위 변환을 하면 1km입니다. 그러므로 3개의 보기 중에 니은만 맞는 보기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유형의 문제는 대개 가장 중요한 기억 보기에서 구한 정보를 이용해 니은을 구하고 다시 기억과 니은의 정보를 이용해 디귿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억은 잘 구했는데 그 다음 보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난감할 때에는
이 팁을 잘 기억해 두세요. 항상 힌트는 문제와 보기 안에 있습니다. 이번은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 도직선 운동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푸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그 이유는 한 그래프에 두 가지 운동을 같이 나타내어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학처럼 물리도 문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이 더 이해하기 쉽거나 편리한 방법인지는 약간의 취향을 따르므로 연습을 통해 본인만의 문제풀이 스타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프를 통해 지문과 그림의 정보를 표현해 봅시다. 일단 영희는 2m/s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 1을 표시하고 수평으로 직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철수는 영희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정지해 있다가 등 가속 도직선 운동을 하였으므로 속도 0에서부터 기울기가 양이 되도록 1차 함수를 그립니다. 동시에 출발해서 40m가 지난 점 Q점에 동시에 도착했으므로 특정 시간인 T초 후 이동거리는 40m로 같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그래프에 표현하는 방법은 두 그래프의 밑넓이가 같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희의 그래프가 철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2등 분하도록 그리면 되겠네요. 밑넓이가 40이 나오기 위해서는 영희 그래프 기준으로 가로길 2인 시간이 20초가 되어야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의 거속시 공식을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문제의 보기를 볼까요? 철수의 가속도는 나중 속도가 없기 때문에 변이식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처음 속도가 0이고 이동거리가 40이므로 40은 2분의 1 A 20의 제곱에서 A는 5분의 1, 즉 0.2m/s 제곱입니다. 틀렸네요.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그래프에서 바로 보면 영희의 넓이가 철수의 넓이의 2배입니다.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 역시 그래프를 보면 영희의 속력과 같고 그 값은 2m/s입니다. 물론 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고 변이 시간 그래프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는 변이를 위치로 표기했습니다. 처음 위치를 0으로 놓으면 나중 위치는 곧 변이의 크기가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변이 또는 변이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임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함수식 관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0초에서 1초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양인 1차 함수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플러스인 등 가속 도직선 운동입니다. 따라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형태일 것입니다. 또한 1초부터 2초까지는 기울기가 음이고 같은 방식으로 이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볼록 및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1초를 경계로 연결된 4번이 정답입니다. 미분과 적분 함수 관계를 수학 시간에 배우시면 매우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 가속 도직선 운동의 특성과 공식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연습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은 속도식, 변이식, 시간 소거식이 있었고 주어진 물리량 정보를 사용해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구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래프는 가속도, 속도, 변이가 시간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되고 각각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형태로 차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기억해 두세요. 각 그래프에서 기울기나 밑넓이를 구해서 정보를 표현하거나 다른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용과 그래프를 사용한 풀이 모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제 풀이를 통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